마트에서 일하는 60대 여인입니다. 남편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보다 홍보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감 가는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자주 봅니다. 사위하고 같이 사는 기막힌 내 이야기도 살짝 공개해 봅니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여상을 나와서 회사 경위로 직장생활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멋있는 아저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바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집이 싫어서 아버지가 싫어서 버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이고 이기적이고 술에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임신도 해버렸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남자가 절도죄로 3년형을 받고 감방에 갔습니다. 창원 사는 언니하고 형부가 놀래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 옆에서 딸애를 놓고 살았습니다. 혼자 애를 키우면서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언니가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해서 제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남자하고 같이 산 2년은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감옥 간 게 나에게는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나중에 언니네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며 저도 따라왔습니다. 언니네는 서면시장에서 정육점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여구르트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꿈 많은 소녀 시절을 해운대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겨울날 해운대 백사장을 혼자 걷는 낭만이 좋았습니다. 딸 어릴 때는 쉬는 날만 되면 해운대에 같이 갔습니다. 딸은 커갈수록 걱정되게 자기 생부 성격을 닮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40대가 되었습니다. 딸은 대학 가면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 피를 못 속이는가 보다 하고 불안했습니다. 딸은 보건전문대를 나와서 병리사로 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보다 10살이나 나이 많은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띠동갑 차이밖에 안 나는 사이였습니다. 고향도 서울이고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하고 살았대요.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 불쌍하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짐 싸가지고 동거한다고 나갔습니다. 제가 엄청 화를 내고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결혼을 시키고 둘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사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젊은 장모는 늙은 사위를 대하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제가 근본 없는 남자에게 순간적으로 빠져서 제 인생을 망쳐버렸죠. 딸도 그런 인간하고 사는 것 같아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사위는 성격이 아주 순했습니다. 어렵게 자랐을 것인데 착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잘생긴 훈남에 아주 가정적이고 성실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너무 가난해서 허영심 많은 딸이 걱정됐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사위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근처에 살면서 손주 보는 재미로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딸은 점점 집안 살림에 재미를 못 붙이고 바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거의 사위가 키우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딸을 타일렀지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하대요. 친구들하고 저녁에 해운대 클럽 가서 술 마시는 게 그래 좋대요. 손주가 4살이 되던 해 기어코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떤 남자와 눈 맞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충동적이고 책임감 없는 지아버지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 남자하고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가진 것 없고 일만 하고 구두쇠 같은 이런 늙은이와 못 살겠어요. 사위한테 이혼해달라고 이혼 서류를 보냈대요. 참으로 사위한테 얼굴을 들 낯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돌아오라고 수백 번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사위를 보기가 무서워서 사위 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내 손주 걱정돼서 정말 어색하게 석 달 만에 갔습니다. 도살장 들어가는 소같이 사위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인데 정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밥 먹이다 저를 보고 놀라서 눈만 멀뚱멀뚱합니다. 지금도 그 놀라고 선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자식을 잘 못 가르쳐서 사위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장모님 저 4살짜리 순길이를 어떡해요? 제가 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제 가슴속에서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여보게 나도 키울게. 내 손주 일세 내가 키워줄게. 나를 원망 안 하는 사위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순길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왔습니다. 손주 밥뿐 아니라 사위 밥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밤 9시가 되면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위는 백화점 남성복 코너에서 일했습니다. 정말 시계같이 정확하게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그 밥 먹는 모습이 어찌나 좋은지 그냥 내가 배가 부릅니다. 밥 먹고 애하고 노는 모습이 어찌 그리 이쁜지 참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착실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안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재미있고 신났습니다. 요구르트 일을 하지 집안 살림하지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뿌듯하고 살맛났습니다. 남자 있는 가정의 맛이 이런 거구나 알았습니다. 이런 재미를 박차고 떠난 단련이 불쌍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때까지 잘 돌봐야지. 나 없으면 안 되는 착한 남자가 둘이랑 재미나게 보내야지. 사위는 정말 마치 신혼부부같이 퇴근하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금방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퇴근해서 저녁밥을 먹고 서류를 내밉니다. 장모님 오늘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장모님하고 남남이 되었네요. 이제 힘드시게 저희 집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을 듣자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충격이었습니다. 간신히 집에 들어와서 혼자 누웠습니다. 딸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침 달이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딸한테 씻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식 버린 더러운 년이라고 평생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딸은 엄마 너무 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하고 인연도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혈혈단신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아파서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언니가 와서 달래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구르트 아줌마가 되어 힘없는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 우리 순끼리 같은 애를 보면 눈물이 그냥 흐릅니다. 그리고 묘하게 박서방 닮은 남자를 봐도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박서방 참 잘생겼지. 나도 모르게 혼자 말을 합니다. 우리 순길이 밥 잘 먹는지 너무 궁금하고 박서방 좋아하는 고등어 김치조림 해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없기 아파트를 들어서는데 할머니 하면서 내 손주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순길이가 달려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영화 같은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위가 버뭇머뭇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장모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번에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화나셨죠? 안일세 자네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장모님 저희 좀 다시 돌봐주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리워서 왔습니다. 순끼리는 내 바지 끈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장모님 힘들지 않게 저희가 이 근처로 이사를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신 남남이 된 사위 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던 날 손주에게 좋아하던 비엔나 소시지를 해주었습니다. 비엔나 소시지를 먹던 손주가 갑자기 말합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할래. 나 엄마라 부를 거야. 그 말을 듣자 사위가 그래라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되받았습니다. 나는 어린 게 너무 힘들었구나 하고 가슴이 짠했습니다. 할머니 가면 안 된다고 순길은 잠을 안 잤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있겠다고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손주하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부터 순길은 그냥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린 게 눈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벌써 잘 압니다.
그전보다 훨씬 재미있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셋이서 해운대 백사장에 놀러 갔습니다. 저녁은 그가 좋아하는 고등어 김치조림을 준비합니다. 내가 만들어준 고등어 김치조림을 항상 맛있게 먹어줍니다. 새로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이웃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랫집 아줌마가 어느 날 나에게 이럽니다. 신랑이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데다 힘도 좋겠네요. 새댁은 밤마다 별도 보고 좋겠다. 노골적인 말에 내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뒤로 왠지 우리 사이 관계를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숨기리가 엄마라 부르는 것을 좋아했더니 더 열심히 부릅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 설것이 힘드시죠? 전 이베아 크림 사왔는데 바르세요. 갑자기 그를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장모라는 말 참 듣기 싫네요. 사위가 멍하니 저를 봅니다. 내친김에 부끄럽지만 얼굴이 빨개지며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네요. 저 이름은 경미예요. 그 말을 듣자 사위도 얼굴이 벌개지더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데 사위가 또 벌개지며 인사를 합니다. 경미씨, 내일은 우리 셋 오후에 해운대 놀러가요. 그 말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요, 경수씨 잘 짜요. 집에 오는 길에 신나서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내일이 기대되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 30년 만에 새롭게 맛본 설레는 감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미용실 가서 머리 쇼커트 해야지. 그리고 이마트에 가서 습한 청바지 하나 사야지. 밤에 거울에 비춰보니 가슴과 힙홀이 아직 슬만했습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20년 요구르트 아줌마 만세. 매일 마신 요구르트가 아직 탄탄한 젊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고 이마트 가고 정말 바빴습니다. 습한 청바지에 위에는 몸에 꽉 끼는 탱크탑 뒤에 셔츠를 걸쳤습니다. 점개 화장을 하고 단발머리에 검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두려움 속에 가버린 곧다운 나의 20대가 되살아났습니다. 아껴두었던 나이키 운동화를 꺼내 신고 나서는데 왜 그리 행복하던지 그날의 맑은 날씨와 내 마음 지금도 생생합니다. 해운대 관광입 구소에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왜 그렇게 뛰는지 멀리서 나타났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했더니 앞에 와도 모릅니다. 갑자기 안경을 벗으며 경수씨 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경미씨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다니. 감탄사를 연발하며 쳐다보고 또 쳐다봅니다. 숨기리는 우리 엄마 예쁘다며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날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경수씨는 꼭 발정난 동네 바둑이 같습니다. 우리 셋은 해운대 백사장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날부터 경수씨는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보는 눈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틈만 나면 저하고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불면 날아갈라주면 거질까 하는 애절한 태도였습니다. 저녁 9시만 되면 자고 가라고 둘이서 애원을 합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선물이라고 풀어보라 합니다. 풀어봤더니 인견으로 된 고급스러운 원피스 잠옷입니다. 마치 새색시가 입는 것 같이 핑크색 하트 디자인이었습니다. 자고 갈 때 잠옷이 마음에 걸려서 새로 준비했대요.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고맙다고 얼굴을 만져주었습니다. 혼자 놀던 숨기리가 둘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럽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둘이 너무 놀래서 아니야 하고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를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따라오나 봅니다. 빌라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302호 저 사람들 부부 아니래. 더 놀라운 것은 저것들 장모하고 사위래. 세상에 저런 막장도 저런 막장이 없어.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만 몰랐습니다. 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박복한 내 팔자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산 보상이라 생각했는데
저녁에 나오면서 경수 씨에게 사연을 쓴 손편지를 주고 왔습니다. 앞으로 못 오겠다고 손길이 데리고 잘 살아라고. 집에 와서 거울 보고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경수 씨를 절대로 포기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 잘생긴 남자의 입술을 훔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경수 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됐습니다. 그 많은 밤에 왜 너는 그의 침실로 들어가서 살을 섞지 않았니? 이바보야. 너는 혼자 살다 고독사 할련이다. 밤새도록 그를 그리워서 몸을 불태웠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8시에 만나재요. 떨리는 마음으로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갔습니다. 둘이 잘 가던 조선비치 쪽 백사장으로 갔더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달려갔더니 갑자기 등을 돌립니다. 그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심장이 콱 내려앉으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경미씨 업어줄게요. 비세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업고 백사장을 걸으면서 경미씨 남은 평생 내가 이렇게 업고 살게요. 엉엉엉 안도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려줘 어서 자기 품에 안기고 싶어.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얀 해변에서 뜨겁게 그의 입술을 만끽했습니다. 그가 호텔 방 한 곳을 가리키며 속삭입니다. 저기 보이는 호텔 방이 오늘 우리 거야. 저기서 오늘 밤이 끝나도록 당신을 사랑해 줄 거야. 그에게 달콤하게 엎혀서 호텔로 올라갔습니다. 백사장이 보이는 침실엔 큰 침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입던 인견 잠옷과 커플 남자 잠옷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간곡히 원하던 우리들의 초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으로 잘 다듬어진 나의 몸매는 그를 활화산같이 만들었습니다. 나의 그의 넘치는 사랑에 밤새도록 몇 번이나 정신을 살짝 놓았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를 올려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일출이 떠오르며 다시 한번 나는 그의 넘치는 사랑의 비음으로 답했습니다. 부부가 된 우리는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경기도로 왔습니다. 집 사고 새 직장 얻어서 셋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띠동갑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간다는 게 소중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산 덕분에 노년이 행복해졌습니다. 오늘도 그이는 나에게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부르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하하하. 홍보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좌절하지 않고, 세상 원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면 꼭 복을 받습니다. 저도 60대를 지나면서 이걸 알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꼭 건강하게 사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가 올림.